자, 그림 10-2번의 그림은 소위 마케팅 관리 과정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번 챕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케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면은 이거는 사실 조직의 목표와 이제 부합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케팅 목표라는 것이 뭐 얼마 이상을 판매한다거나 어떤 제품들의 매출을 하겠다든가, 물론 소비자 계층은 어디를 타겟으로 하겠다든가 뭐 다양한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설정하면은 물론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 기회.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광고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STP 전략. STP는 뭐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시장을 세분화하겠다는 얘기.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시장.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그냥 단일화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들이 좋아하느냐,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좋아하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좋아하느냐, 또는 외국 어디에서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것을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타켓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해서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특히 그 최근에 와서는 돈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아침이나 밤늦게 TV 같은 걸 보면 거기 광고 선전물들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건강에 관련된 거, 그죠?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 장례에 관련된 거, 또는 생명보험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광고들도 많이 하는 것은 그쪽에다가 시장을 타겟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도 있었고 기업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포지션 이건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포지션 위치를 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품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돼 있어요. 현대차는 싸구려다. 물론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포니 엑셀 이런 게 수출될 때는 일본 차에 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서 또 싸고 시 고장 나고 그래서 세컨드 카도 아니고 걔네 애들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몰고 다니는 차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를 타파하려고 제네시스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현대 로고도 다 뺐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제품 포지셔닝과 관련된 판매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 및 통제, 마케팅 믹스 개발. 믹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P죠. 4P,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요소를 4P를 어떻게 잘 배합해서 높은 가격으로 갈 거냐, 어떤 질 좋은 제품으로 갈 거냐, 저가품으로 갈 거냐, 또 뭐 유통 경로는 뭐 소비자한테 직접 갈 거냐, 아니면 많은 도매상들을 통해서 갈 거냐,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을 하는 거죠. 마케팅 활동, 이런 것에 대한 판매 활동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으로 분석을 해서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시장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나 개발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마케팅 관리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 지금 방금 살펴본 그 플로우 차트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괄성을 가져야 한다. 방금 설명했었죠? 세부적인 활동의 목표를 수립 시 구체적인 수치로,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 우리가 계획할 때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많이 팔 것이다 이건 안 돼요. 올해 100만 개 팔 것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럼 한 달에
뭐 10만 개씩 팔아야 되겠다. 이런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수치로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목표는 물론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업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주 고객은 누구고, 그러니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판매할 것이냐, 그들의 욕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냥 내 고집만 펴서 무조건 내 건 좋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사면 너네들이 바보야. 조금 웃기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뭐가 좋은지도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가? 여기서의 환경은 environment나 폴루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내적, 애적 환경이 있었죠. 이런 환경적 요인들, 내 둘러싼 이런 뭐 경제적, 정치적 환경 또는 내부의 능력,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소위 그 정보, 마케팅 정보의 수집과 시장 기회 분석, 일종의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케팅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건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 경영 관리 정보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하부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장 조사, 환경 분석, 소비자 행동 분석,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그 교재도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이거 이러면 이거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심각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홈쇼핑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그 야구 중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야구 중계하다가 쉬는 시간 있으면 그 쉬는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홈쇼핑을 바로 돌려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돌려보면요, 기가 막히게 뭐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우연히 일치되는 게 아니라 홈쇼핑에서 그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쉬는 시간이 딱 되면은 그 먹는 화면을 바로 촬영해서 송출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야구보다 조금 심심해서 딴 틀었는데 맛있게 튀김을 먹고 있는데, 닭튀김을, 그럼 전화를 막 해가지고 닭튀김 막 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그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그냥 어느한 1분 1초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 심리 상태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여러분들 내부 들어가 보면 참 끔찍해,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어쨌든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경영정보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마케팅 부분 자료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이 요새는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 포스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죠? 이렇게 발을 문지르기만 하면, 거기에서도 정보가 몇 시 무렵에 날이 더운 날은 뭐가 잘 팔리고, 날이 꾸물꾸물한 날은 뭐가 잘 팔리고, 비가 오는 날은 뭐가 잘 팔리고, 또 여름에는 뭐가 잘 팔리고, 이런 정보를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그런 정보도 다 얻을 수가 있죠. 이게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조사라고도 하는데, 자, 시장 조사는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이 주는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데, 요새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시장 조사를 잘 합니다. 이 사실을 동네에서 뭐 분식센터를 하던 뭐 호떡 장사를 하던 그런 고민 없이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영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골목 식당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누구의 권유가 됐던 뭐 해가지고 뭐 창업한 사람들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일생을 걸고 또는 전 재산을 투입해서 몇 천만 원, 몇억을 투입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냥 누구가 야 너 잘한다니까 해라, 너 잘하니까 너 해라, 너 라면 잘 끓이니까 뭐 음식 좀 잘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가 그런 것까지도 다 원가 계산하는 방법,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봐라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백종원이도 사실 젊은 시절에 군내에서 제대해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단계의 그 음식점들을 하다가 여러 번 말아먹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 그 사회복지학과가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는 그 뭐 튀김집인가 가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거기에 사장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게 히트 돼가지고 아 내가 이런데 소질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음식 관계 기업도 되게 키우고 또 방송 프로그램도 뭐 한 서너 개씩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성공했죠. 자, 시장조사는 왜 시장조사를 하지? 하는 그 소위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조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가장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1차 자료와 또는 2차 자료는 딴 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뭐 회계부서나 뭐 관리부서나 또는 신문지상이나 방송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보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분석, 어나리시스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이제 2차 자료, 2차 자료라는 것은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어 기업 내에 산재해 있는 자료로서 새로운 시장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이미 자료화돼서 수입이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원래 1차 자료보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차 자료는 직접 정성이면은 이게 이제 수치가 아니고 좋다 나쁘다 소위 정의 이제 인상의 감정이 포함된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을 통하거나 또 표적 집단 면접 FGI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정량 자료도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을 한다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실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다 보면 어디서 문자가 띡띡 날라올 때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다 설문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은 안 되니까 뭐 쿠폰을 준다거나 뭐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서 여러분들 자꾸 유도를 하죠. 이런 것들 다 시장조사의 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시장조사의 정량 자료 수집 방법에 이제 관찰하고 설문하고 실험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찰은 소비자 행동 등의 자료가 될 만한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조사자 또는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보조 장비는 뭐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관찰되지 것을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하는 거죠. 직접 관찰로서 자료 수집 주로 탐험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얻어가지고 어떤 매장에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걸로서 어떤 소비자들이 몇 시대 오는지 뭘 잘 고르는지 우리 제품은 어디에 다 배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잘 골라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편의점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자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하는가 뭐 이런 거 볼 때 아주 관찰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사단가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조사상 구매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는 거죠. 몰라야. 설문법. 조사자가 조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가장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진실되지 않게 하게 아는 기법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직접 면접할 수도 있고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어떤 실태조사, 뭐 여론조사하듯이 하는 겁니다. 실험법.
실험법은 마케팅 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저항이 어떨까? 수요 예측은 어떨까? 또는 상대방 회사는 어떨까?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섣불리 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딴시하지 이러다 보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도 아주 중요하죠. 이건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케팅 환경 요인을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미시적 환경이라는 건 내 주변에 소비자, 경쟁 기업, 유통기관 이거는 간접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 환경들이죠. 회사 자신의 경쟁력의 강약점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조사와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기회를 분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론은 좀 쉬었다가